그녀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이 아닙니다. 새벽 4시 비무장지대 철책선에서 발견된 22세 여성은 생후 6개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쓰러져 있었고 24시간 동안 혼자 지뢰밭과 눈보라를 뚫고 이곳까지 왔으며 깨어나자마자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친딸이 아닌 아기를 위해 목숨을 건 이유, 그것은 언니에게 한 단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듣고 싶어요. 순찰을 돌던 김병장의 손전등 불빛이 철책 바깥을 훑다가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불빛이 멈춘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그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김병장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달려가 여성의 맥박을 확인했죠. 약했지만 다행히 뛰고 있었고 아기는 축 늘어진 채 울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가슴만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의무대 긴급 호출, 철책 근처 민간인 발견. 김병장의 외침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여성과 아기는 곧 군 의무대로 옮겨졌습니다. 달려온 군의관이 여성을 살펴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체온은 34도로 떨어져 있었고 맨발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으며 옷은 비에 젖어 찢어져 있고 손톱 밑에는 흙이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입니다. 즉시 수액 연결하고 담요 열어 장 가져오세요. 군의관의 지시가 빠르게 이어졌죠. 아기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생후 6개월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기였는데 탈수 증상이 심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작은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고 볼은 파리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아기를 담요로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여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초점 없는 눈으로 하얀 천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은별이 어디 있어요?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지만 간절함이 온몸에서 묻어났습니다. 군의관이 서둘러 다가가 여성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진정하세요. 아기는 안전합니다. 바로 옆 침대에 있어요. 여성이 고개를 돌리자 담요에 쌓인 은별이가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기에게 다가갔어요. 은별이를 두 팔로 꼭 안고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죠. 미안해, 은별아.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볼을 쓰다듬으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군의관이 의자를 가져와 여성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여성이 은별이를 아는 채 대답했어요. 나이는요? 22살입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눈 속에는 오랜 세월을 견딘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군의관이 차트에 기록을 적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수진은 은별이를 더 꽉 안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비무장지대를 건너왔습니다. 혼자서요? 네. 이 아이와 함께요. 군의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떨렸어요. 비무장지대를 혼자, 그것도 생후 6개월 아기를 안고 건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뢰밭도 있고 철책도 있으며 북한군 초소까지 있는 그곳을 말이죠. 게다가 요즘 같은 초겨울 날씨에 아기와 함께라니요. 군의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참 만에 군의관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24시간쯤 걸린 것 같습니다.
수진의 대답에 김병장이 군의관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철책 근처를 샅샅이 확인했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혼자 온 것 같습니다. 군의관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경외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의료진으로 수십 년을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 물음에 신뢰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은별이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죠.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이 아닙니다. 실내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김병장과 군의관이 동시에 수진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뭐라고 한 거지? 김병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고 군의관은 펜을 쥔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누구입니까? 군의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까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그녀는 대답했어요. 제 언니 딸입니다. 군의관이 의자를 더 가까이 당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수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은별이의 작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죠.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는 1년 전에 붙잡혔습니다. 어디서요? 압록강을 건너다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남편은 정치범으로 끌려갔고 언니는 혼자 은별이를 키우며 탈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압록강을 건너던 밤에 보이부에 붙잡혔습니다. 군의관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지금 수용소에 있을 겁니다. 수진이 은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기의 고른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죠. 언니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말했어요. 수진아, 은별이를 부탁해. 너라도 데리고 나가줘라고요. 김병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기를 데리고 탈북하신 겁니까? 네. 수진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언니와의 약속이, 은별이를 향한 책임감이, 24시간의 사투가 모두 실려 있었어요.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병장의 물음에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별이가 물에 젖자 울기 시작했고 저는 제 손가락을 아기 입에 물렸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군의관이 수진의 손을 봤습니다. 검지와 중지의 깊은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피부가 찢어진 흔적까지 보였고 그 주변으로 멍이 들어 있었죠. 중국 땅에 들어갔을 때 공안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로커는 없었어요. 혼자 움직였습니다. 수진이 은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업고 안고 또 업으며 24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은별이가 배고파서 계속 울었고 저는 그저 계속 걸었어요.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 둘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김병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지뢰밭 표지판을 봤습니다.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의 공포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별이가 제 품에서 작게 숨을 쉬고 있었고 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웃던 모습이요. 다시 일어나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김병장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제 외투를 벗어 은별이를 감쌌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은별이가 추워서 떨고 있었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철책선이 보였을 때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은별이를 두 팔로 꽉 안고 철책을 넘었어요. 손이 베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은별이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실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병장의 눈가가 붉어졌고 군의관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차트를 쥔 손만 미세하게 떨렸죠.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군의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언니와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녀가 은별이를 꼭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약속은 지켰어요. 은별이 잘 데리고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은별이가 잠결에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느끼며 또 눈물을 흘렸죠.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 은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고 희미한 햇살이 의무대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어요. 그 햇살이 은별이와 수진을 비췄습니다. 24시간의 사투 끝에 살아남은 두 생명, 그리고 언니에게 한 약속을 목숨으로 지켜낸 한 여인의 모습이었죠. 김병장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구나. 피를 나누지 않아도 친딸이 아니어도 이렇게 강할 수 있구나. 약속이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1년 전 평양 외곽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수지는 언니 현주와 함께 좁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은별이는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옹알이를 하고 있었죠. 생후 3개월이었던 은별이는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은별이가 요즘 부쩍 컸어. 현주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사랑과 동시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섞여 있었어요. 수지는 그 무게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갈 거야? 현주는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썰던 손이 계속 움직였고 도마 위에서 똑똑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응. 이번 주 안에. 현주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형부가 끌려간 지 석 달이 지났어. 현주가 칼을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우리도 끌려갈지 몰라. 은별이라도 살려야지. 수진은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안 돼. 현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연락할게. 그날 밤 현주는 은별이를 안고 한참을 흔들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봤어요. 언니의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자장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현주가 떠났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은별이는 수진에게 맡기고 현주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일주일이면 연락 올 거야. 은별이 잘 부탁해. 현주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언니 조심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이 닫혔고 언니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수진은 매일 밤 은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무사히 건넜기를 바라며 연락이 오기를 기도했죠. 그리고 20날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은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잡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달려온 듯한 숨을 헐떡이는 소리였어요. 수진아.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어디야? 무사히 건넜어?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수진아, 내가 잡혔어.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보위부에 걸렸어. 지금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해서 몰래 전화하는 거야. 현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언니, 어떻게 해야 해? 수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아, 들어. 현주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내 말 잘 들어.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의 숨소리가 더 빨라졌어요. 은별이를 부탁해. 너라도 데리고 나가줘. 언니, 나 혼자 어떡해. 너라면 할 수 있어. 현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수진아, 너는 나보다 강해. 너라면 은별이를 지킬 수 있어.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현주의 숨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수진아, 은별이 목에 있는 브로치 있지? 그거 절대 잃어버리지 마. 그게 내 마음이야. 그리고 전화선 너머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수진아, 사랑해. 은별이도 사랑한다고 전해줘. 꼭.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마이너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수진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으며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은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울음소리였어요. 수진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거실로 갔습니다. 은별이를 안아 올렸죠. 아기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별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그날 밤부터 수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은별이를 업고 일을 나갔고 밤에는 탈북 정보를 수집했으며 돈을 모으고 경로를 알아봤습니다. 언니 대신 은별이를 데리고 나가겠다는 일념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언니가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몰래 알려줬어요. 현주가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더라. 탈북 시도제래.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아무 표정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저 은별이를 더 꽉 안았을 뿐이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탈북 경로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브로커를 만났지만 아기와 함께는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어요. 아기를 데리고 가려면 혼자 움직여야 해. 우리는 책임 못 져. 수진은 그렇다면 혼자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드디어 출발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 2시였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도를 외웠고 경로를 암기했으며
필요한 물품들을 챙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만 남았어요.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은별이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생후 9개월이 된 은별이는 이제 혼자 앉을 수 있었고 옹알이도 더 많아졌으며 수진을 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별아. 수진이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긴 여행 떠나는 거야. 힘들 거야. 많이 힘들 거야. 그래도 이모 믿어줄 거지? 은별이가 수진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수진의 볼을 만졌어요. 수진은 그 손을 잡고 입을 맞췄습니다. 꼭 지켜줄게. 언니한테 약속했어.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수진은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말했던 브로치가 들어있었어요. 은색 브로치였는데 작은 나비 모양이었고 날개 부분에는 하얀 진주가 박혀 있었습니다. 크기는 손톱만 했지만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수지는 브로치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이었어요. 유일하게 귀한 물건이었죠. 언니 약속 꼭 지킬게. 수진이 브로치를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브로치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작은 글씨였는데 손전등을 비춰 자세히 봤습니다. 은별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모가 너의 엄마다. 언니가 새긴 글씨였습니다. 수지는 그 글씨를 읽고 또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 언니. 수진이 브로치를 은별이 옷에 조심스럽게 달아줬습니다. 이모가 엄마 역할 할게. 은별이 엄마 될게. 끝까지 지켜줄게. 브로치가 은별이의 작은 가슴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별이를 안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으며 길을 잃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은별이를 품에 꼭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은별이가 작게 숨을 쉬고 있었고 가슴에 단 브로치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니 다녀올게. 약속 꼭 지킬게.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24시간의 사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수진과 은별이는 남한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이곳으로 옮겨졌어요.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깨끗한 방에 포근한 침대가 있었고 따뜻한 밥이 나왔으며 은별이를 돌봐주는 보육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안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같은 방을 쓰는 탈북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3개월 교육받고 나가면 집도 주고 정착금도 줘요. 걱정 마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별이를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교육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한국어 수업, 취업교육, 생활 적응 프로그램까지 빼곡했어요. 수지는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은별이를 위해서라도 잘 적응해야 했으니까요. 선생님들은 친절했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어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개인 상담을 받으러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상담사 박주연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앉으세요, 수진 씨. 주연은 45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말투가 부드러웠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은별이는 잘 자라고 있어요. 보육 선생님 말씀으로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래요. 주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따라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진 씨,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주연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은별이 출생신고는 북한에서 되어 있나요? 네. 언니가 신고했을 거예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은별이 친모는 현재 어디 계신가요? 수용소에 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연이 기록을 적으며 천천히 물었어요. 친모의 동의서나 위임장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의서요? 네. 은별이를 수진 씨가 양육한다는 친모의 서면, 동의 말이에요. 주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수진은 멍하니 주연을 바라봤어요. 그런 건 없는데요. 언니가 전화로 부탁했어요. 주연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작게 쉬었어요. 수진 씨. 주연이 수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별이는 법적으로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친모의 동의서가 없으면 양육권 인정이 어렵습니다. 특히 친모가 북한에 계시다면. 주연의 말이 이어졌지만 수진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은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은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친모를 찾거나 친모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주연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입양이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은별이는 제가 키워야 해요. 주연이 손을 들어 수진을 진정시켰습니다. 앉으세요, 수진 씨. 일단 앉아서 이야기해요. 수진은 다시 앉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언니한테 약속했어요. 은별이를 지키겠다고. 24시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며 데리고 왔어요. 제가 키워야 합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연의 목소리가 안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친모가 생존해 있고 친모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적 보호자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정착이 끝나면 은별이를 일시 보호시설로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연의 말에 수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상담실을 나와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어요. 눈앞이 흐려졌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육실로 갔어요. 은별이가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은별아. 수진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은별이가 수진을 보고 방긋 웃었어요. 엄마. 은별이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발음했습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엄마라고 불렀어요. 수진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별아. 수진이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가 엄마야. 이모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무도 못 데려가게 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법은 감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러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친모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수지는 매일 밤 은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주연이 수진을 다시 불렀어요. 수진 씨, 다음 주부터 은별이를 일시 보호시설로 옮겨야 합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연의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제발요. 제발 안 되겠습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은별이 없이는 못 살아요.
언니한테 약속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제발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연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수진 씨, 일어나세요. 제 마음도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라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24시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손가락을 물어뜯기고 발이 찢어지고 얼어 죽을 뻔하면서도 이 아이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못 키운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주연이 수진을 일으켰습니다. 수진 씨, 친모가 정말로 당신에게 은별이를 맡긴다는 의사를 표현한 증거가 있나요? 뭐라도요? 수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전화 통화. 하지만 녹음은 없었어요. 증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브로치요. 수진이 황급히 가방을 뒤졌어요.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은색 나비 브로치가 들어있었어요. 이거요. 수진이 브로치를 주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언니가 은별이한테 준 거예요. 뒷면을 보세요. 주연이 브로치를 받아 뒤집었습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은별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모가 너의 엄마다. 주연이 그 글씨를 읽고 한참을 말없이 브로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언니의 마지막 뜻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저한테 은별이를 맡긴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주연이 브로치를 수진에게 돌려줬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동안 은별이는 계속 수진 씨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진은 그 말에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연이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약속은 못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은별이를 안고 브로치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나비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언니, 고마워.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언니가 남긴 이 작은 증거로 은별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우리 꼭 함께 살게 만들게. 은별이가 수진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언니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브로치를 은별이 옷에 조심스럽게 달아줬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은별이라는 이름처럼 밝게 빛나는 별이었어요. 수진은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니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 수용소에서도 저 별이 보일까? 언니에게 닿았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괜찮다고 전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은별이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정착금으로 얻은 집이었죠. 좁았지만 따뜻했고 은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연의 도움으로 은별이는 계속 수진과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수진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급은 낮았지만 은별이를 키우기엔 충분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은별이를 돌보며 주말에는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외로웠지만 견딜만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주연이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 씨,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자를 찾는다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은별이도 데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수지는 은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아동센터로 향했습니다. 작은 2층 건물이었는데 입구에는 알록달록한 풍선이 매달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센터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거실 같은 큰 공간에 아이들이 여럿 앉아 있었고 책장에는 그림책이 가득했으며 한쪽에는 장난감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센터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수진 씨 맞으시죠? 주연 선생님께 들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별이도 데리고 오셨네요. 여기 아이들이랑 같이 놀면 좋아할 거예요. 선생님이 은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은별이는 이제 돌이 지나 혼자 걷기 시작했고 낯을 많이 가리진 않았어요. 저기요. 선생님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오늘 함께 봉사하실 강민우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교사시고 주말마다 여기 오셔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세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아이들 사이에 앉아 그림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청바지에 면 셔츠를 입고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앉아 있었죠.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는 늑대를 물리쳤대요. 민우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책을 덮었어요. 그때 은별이가 수진의 손을 놓고 민우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갔습니다. 은별아. 수진이 놀라 따라갔지만 은별이는 이미 민우 앞에 서 있었어요. 민우가 은별이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 민우가 은별이 눈높이에 맞춰 말했어요. 책 좋아해? 은별이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웃으며 그림책을 한 권 집어 펼쳤어요. 그럼 이거 볼까? 토끼 이야기야. 수진이 다가가 은별이를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민우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책에 관심 있으면 기쁜 일이죠. 그는 은별이를 보며 천천히 그림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서서 바라봤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았고 자연스러웠으며 아이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은별이는 민우 무릎 앞에 앉아 그림책을 빤히 보고 있었죠. 가끔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민우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게 토끼지 하고 대답했어요. 수지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은별이가 저렇게 편안하게 다른 사람과 있는 모습을 본 지 오래였어요. 동시에 경계심도 잃었습니다. 너무 쉽게 마음을 열면 안 된다고,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자신에게 말했죠. 책 읽기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흩어져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은별이 엄마시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쁜 아이네요. 책을 좋아하나 봐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민우는 더 묻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민우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만 지었죠. 수지는 그 모습이 묘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봉사 시간이 끝나고 수지는 은별이를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민우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먼저 가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수진이 돌아봤어요. 은별이 엄마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민우의 눈빛에는 하얼티리어 의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제안이었죠. 아기랑 같이 앉을 수 있는 카페 알아요. 센터 근처에 있어요. 민우가 덧붙였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카페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안은 넓었고 유모차를 끌고 들어갈 수 있었으며 한쪽에는 아기 의자도 있었습니다. 민우가 문을 잡아줬어요. 들어가세요.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주문을 받으러 갔다 와서 물었어요.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은별이는? 물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잠시 후 커피 2잔과 물 1컵을 들고 왔어요. 여기요. 민우가 커피를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수진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민우는 자신의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우는 은별이를 보며 가끔 웃었고 수지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센터 봉사 끝나고 종종 와요. 조용해서 좋아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센터는 얼마나 다니셨어요? 3년 정도요. 주말마다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게 제 낙이에요. 수지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냐는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민우도 수진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 아이를 키우는지, 남편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그 배려가 수진에게는 고마웠습니다. 은별이가 책을 좋아하나 봐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자주 읽어줘요. 그림책이요. 좋아요. 어릴 때부터 책 읽어주면 정서 발달에 좋아요. 민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민우도 따라 웃었어요. 직업병이죠. 2사람은 그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아이들, 센터 이야기 가벼운 주제였어요. 민우는 한 번도 수진의 사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커피를 마시는 2사람일 뿐이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별이도요. 은별이가 민우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민우도 손을 흔들었죠. 수지는 은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어요. 민우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수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우라는 사람에 대해, 그의 편안한 미소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는 배려에 대해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했죠. 아직은 조심해야 한다고. 그날 밤 수지는 은별이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외롭지 않은 기분, 누군가와 연결된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심해야 돼.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돼.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요. 다음 주 토요일, 수지는 다시 센터로 갔습니다. 민우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우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도 작게 웃었습니다.
은별이가 민우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민우는 은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 읽을까? 은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봐도 괜찮을까? 언젠가는 다시 사람을 믿어봐도 괜찮을까? 아직은 답을 몰랐지만 가능성만큼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민우는 매주 토요일 센터에서 만났고 봉사가 끝나면 커피를 마셨으며 가끔 은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수진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수진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다시 가을과 겨울이 지나 또 봄이 찾아왔습니다. 은별이는 이제 두 돌이 지나 말을 제법 했습니다. 민우 삼촌. 은별이는 민우를 보면 달려가 안겼어요. 민우는 언제나 은별이를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고 은별이는 까르르 웃었으며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상이 평온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양육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연의 노력 덕분에 은별이는 계속 수진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친모의 생사 확인이 안 되니 당분간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주연이 말했어요. 수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민우가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어때요? 좋아요. 은별이도 밖에 나가고 싶어 하던 참이에요. 1시간 후 세 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송이처럼 날렸고 햇살은 따뜻했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 곳곳에서 들렸어요. 은별이는 민우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삼촌, 꽃. 은별이가 떨어진 꽃잎을 주워 민우에게 건넸어요. 예쁘지? 민우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수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민우의 넓은 등과 은별이의 작은 손이 잘 어울렸어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갈까? 민우가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은별이는 주변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민우와 수지는 나란히 앉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꽃잎이 또 날렸으며 햇살이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수진 씨.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했고 떨리고 있었으며 뭔가 결심한 것 같았어요. 네. 수진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숨을 죽였어요. 민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혼해주세요.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을까? 민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랑 결혼해주세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동안 수진 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은별이도 수진 씨도 제가 지키고 싶다고. 민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하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우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고
조용히 수진을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죠. 벚꽃잎이 두 사람 사이로 날렸습니다. 민우 씨.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야 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탈북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반 전에 비무장지대를 건너왔어요. 은별이를 안고요.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수진을 바라보며 경청했죠. 은별이는 제 딸이 아니에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언니 딸이에요. 언니는 탈북하다 붙잡혀서 지금 수용소에 있어요. 저한테 은별이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수진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법적으로도 제 아이가 아니에요. 언제 빼앗길지 몰라요. 양육권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니. 수진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민우 씨한테 이런 짐을 지울 수 없어요. 민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수진은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했습니다. 누가 이런 복잡한 상황을 받아들이겠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어요. 수진 씨.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래서요? 수진은 멍하니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민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탈북자면 어때요? 은별이가 수진 씨 친딸이 아니면 어때요? 법적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민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수진 씨가 은별이를 사랑하고 은별이가 수진 씨를 엄마라고 부르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요.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은별이는 이미 딸이에요. 민우가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1년 동안 함께하면서 이미 제 마음속에 딸이 생겼어요. 법이 뭐라 하든 서류가 뭐라 하든 제 마음은 그래요.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도 받아주세요. 은별이도 받아주세요. 우리 가족이 되어요. 민우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그 따뜻함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기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수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우는 그저 수진의 손을 잡고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고 조용히 곁에 있었으며 수진이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렸죠. 바람이 불었고 꽃잎이 날렸으며 은별이는 여전히 주변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민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도 울면서 웃었어요. 민우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은 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죠. 안도의 눈물이었고 행복의 눈물이었으며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삼촌, 은별이가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까르르 웃었어요. 민우가 은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은별아, 삼촌이 이제 아빠 될 거야. 은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빠? 응, 아빠.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별이가 민우 볼에 뽀뽀했습니다. 아빠.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벤치 앞에서 서로를 안았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햇살이 따뜻했으며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은별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까르르 웃고 있었죠. 그날 밤 수지는 집에 돌아와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은색 나비 브로치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언니, 우리 결혼해요. 수진이 브로치에 대고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은별이를 친딸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언니가 은별이한테 남긴 이 브로치처럼 저도 은별이한테 사랑을 남겨줄게요. 민우 씨랑 함께요. 수지는 브로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언니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 수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괜찮아요. 행복할 거예요.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5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이제 27살이 되었고 민우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으며 은별이는 7살이 되어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는 작지만 따뜻한 투룸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이었죠.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주황빛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어요.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고 거실에서는 은별이가 숙제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은별이가 숙제를 내던지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민우가 은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딸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민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났어요. 민우가 은별이를 내려놓고 수진에게 다가와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뭐 도와줄까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세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김치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어요. 민우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엄마가 만든 거니까요. 은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세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민우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은별이는 친구들 이야기를 했으며 수지는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은별이가 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일 준비물 있어요. 뭐가 필요한데? 수진이 물었습니다. 도화지랑 색연필이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사러 가자. 은별이가 신나서 예. 하고 대답했어요. 민우가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수진 옆에 섰습니다. 수진 씨. 네. 행복해요. 민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별이를 재우고 민우도 잠들고 수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편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펜을 들었습니다. 언니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언니에게. 수진이 첫 줄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년이 지났어요. 은별이는 이제 7살이 되었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키도 많이 컸고 말도 제법 해요. 언니를 닮아서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수지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리게 만들까봐 눈을 깜빡였어요. 저는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름은 강민우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은별이를 친딸처럼 사랑해줘요.
아니, 친딸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행복해요. 은별이는 매일 웃고 저도 매일 웃어요. 민우 씨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작은 집이지만 따뜻하고 돈은 많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고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편지를 쓰다가 수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언니가 있는 곳에도 저 별이 보일까? 수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시 펜을 들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언니를 구하지 못해서요. 혼자 나와서요. 하지만 은별이는 지켰어요. 24시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며 데리고 나왔고, 남한에서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지켰어요. 이제 은별이는 안전해요. 사랑받고 있어요. 수진의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얼룩이 생겼지만 계속 썼어요. 언니가 남긴 브로치,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어요. 은별이가 중요한 날에 달고 다녀요. 그때마다 언니 생각해요. 언니의 사랑을 느껴요. 고마워요, 언니. 은별이를 낳아줘서, 저를 믿어줘서, 이 아이를 맡겨줘서요. 마지막 문장을 쓰려다 수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로 끝내야 할까? 수천 마디를 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썼습니다. 언니,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행복해요. 수지는 펜을 내려놓고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언젠가 어떻게든 이 편지가 언니에게 닿기를 바라며요. 아니, 언니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으며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우가 잠들어 있었고 옆방에서는 은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 평화가, 이 행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별이가 일어나자마자 수진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도화지 사러 가죠? 응. 아침 먹고 가자. 민우가 부엌에서 계란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아빠 요리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 제가 도와줄게요. 은별이가 의자를 끌고 와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우가 은별이를 들어 올려 싱크대 앞에 세웠어요. 그럼 이거 섞어줄래? 네. 은별이가 신나서 거품기를 잡았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와 딸의 모습이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죠. 은별이는 민우를 아빠라고 불렀고 민우는 은별이를 딸이라고 불렀으며 그 호칭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세 식구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선선했으며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어요. 은별이가 민우와 수진 사이에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은별이가 소리치자 민우와 수진이 동시에 은별이를 들어 올렸어요. 은별이가 공중에 붕 떴습니다. 까르르. 은별이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언니, 들려요? 은별이 웃음소리요. 이 아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문방구에 도착했습니다. 은별이가 신나서 도화지를 고르고 색연필도 골랐으며 예쁜 스티커도 하나 집었어요. 이것도 살까요? 은별이가 스티커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래, 사자.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은별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엄마, 아빠. 두 사람이 은별이를 바라봤어요. 사랑해요. 은별이가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우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우리도 사랑해. 수진과 민우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문방구 앞에서 서로를 안았어요. 가을 햇살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은별이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언니가 은별이를 사랑했고, 수진이 은별이를 사랑했으며, 민우가 은별이를 사랑했고, 그 사랑들이 모여 이 작은 가족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24시간 동안 비무장지대를 건너며 느꼈던 것, 양육권 문제로 절망하며 느꼈던 것, 민우를 만나며 느꼈던 것, 모든 순간에 있었던 감정은 결국 하나였다는 것을요. 그리움은 끝내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한 줄이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